안녕하세요. 교육학 밥 친구 이수쌤의 맛있는 교육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학자는 아이즈너입니다. 아이즈너는 교육 과정과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선생님 저번에도 타일러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니까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즈너는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출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를 출제할 거리가 무궁무진해요. 문제 출제할 때 여기서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내기에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논술형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왜 알아야 하는가? 교육 과정하고 평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타일러가 이제 기본이에요, 바이블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타일러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교육 과정과 평가를 바라봤다라는 부분에서 좀 색다르고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교육 과정이 기출이 됐어요. 앞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이라고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측면이고 이제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영교육과정을 주장한 학자인데 영교육과정이 미리 보면 이제 20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내용도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영교육과정 다룰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즈너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론은 첫 번째 영교육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술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영교육 과정,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예술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 아이즈너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나왔는지 기출을 보면 선다형일 때는 꽤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논술형에서는 이제 20학년도에 영교육 과정의 시사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즈너 그는 누구인가? 엘리엇 아이즈너입니다. 역시 미국 사람이에요. 다 미국 사람. 네, 모두가 미국 사람. 자, 초등학생 때 미술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본 전공은 시각예술이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화가다. 그래서 이게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아이즈너는 화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삶들이 본인이 이제 제시하는 이론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즈너는 화가였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그런 관점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이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적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196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예술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이 주된 관심사였다. 왜? 화가니까 예술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술 과목 아닌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교육학 일반에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하였다.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면 사실 영교육과정은 이 개념만 다 알고 있어도 다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교육과정은요, 영어로는 null이에요. null. 없어요. 제로. 없어요. 그러면 없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왜 null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배운 게 없다라는 건 뭐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안 가르친 내용은 다 영교육과정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어떤 전제가 붙어야 돼요. 어떤 전제가 붙냐면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안 가르쳐야 돼요. 충분히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안 가르쳤어. 그래서 못 배웠어. 그 내용이 영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공적인 문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공식적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어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교육과정입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빠져 있거나 두 번째,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교육 내용. 이게 영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오타. 있어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있지 않아서죠. 네, 이거 착오 없을 수 있도록 있지 않아서, 공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배울 만한 가치 있어요. 가르칠 만한 가치 있죠. 근데 우리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고고학이란 과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 영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식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안 가르쳐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라떼는 옛날에는 되게 신기한 게 국사 교과 있잖아요. 역사 교과가 있잖아요. 그럼 국사 교과가 이제 저기 구석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근현대사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그 시험 범위가 항상 어디서 끝났냐면 대한제국에서 끝났어요. 근현대사를 잘 안 가르쳤어요. 대한제국도 그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거의 실제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재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험 범위는 대한제국까지고 고종까지고 나머지는 너네 시간 있을 때 읽어봐. 그럼 누가 읽겠어요? 아무도 안 읽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요새는 오히려 근현대사 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근현대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영교육 과정인 거예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교육 과정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개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르칠 만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영교육 과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으면 다 영교육 과정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돼요. 아무리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어도 학습자들이 배울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건 영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빠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가 설정한 교육 목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에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인교육이 막 목표다. 근데 거기에 맞는데 근데도 빠져 있어야 된다. 이게 영교육 과정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는 왜 영교육 과정이 나타날까요? 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제 가르치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가르치지 않을까? 요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왜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뺀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도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영교육 과정의 예예요. 일본이 정당한 한국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제시키는 것. 왜요? 불리하니까 일부러 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생물교과에서 창조론을 배제하는 것. 혹은 지배계급의 부도덕성을 삭제하는 것. 지배계급 측에서 이런 지배계급의 허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면 자기네 손해니까 자기 뺍시다. 이런 내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제가 국사 시간에 근현대사가 많이 빠졌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약간 음모론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치적인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르쳐서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 부족, 이런 것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전 사실 항상 학교 다닐 때 늘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학교 중고등학교 학습의 중심은 국영수인가?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나는 국영수보다 은미체가 더 재밌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은미체가 국영수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국영수만 다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냥 쭉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작년에도 국영수가 중요했고요. 10년 전에도 국영수가 중요했고 20년, 30년 전에도 국영수가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국영수 쭉 했으니까 그렇게 다뤘던 건 아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철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의입니다. 우리 기출에서 시사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의가 뭐야? 시사점이 뭐야?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교육과정에 왜 의미가 있지? 영교육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비슷해요. 의랑 시사점은. 시사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사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교육과정이 우리한테 주는 교육은 교훈은 뭐지? 우리가 왜 영교육과정을 알아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어떤 교육 내용이나 가치 태도 등이 배제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빠지고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사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때 시사점을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멘붕 온 거예요. 뭘 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좀 모르는 문제 물어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개념. 답은 다 개념에 있거든요. 그러면 영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개념이 뭐였었죠?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져 있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 이게 영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럼 시사점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잘 살펴야 돼. 이게 시사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다시 말을 다듬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져 있거나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시사점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교육과정 개념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짜라란. 자, 이렇게 해서 아이즈너 엄청 금방 끝나죠. 그래서 아이즈너에 대해서 이제 영교육과정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사실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영교육과정 되게 간단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교육과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이렇게 자다가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옆에서 누가 쿡 찔러. 그래 벌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내가 눈 뜨자마자 야 영교육과정 개념 얘기해봐.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입에 붙이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즈너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